해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일본의 사무라이나 카미카제 특공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자다움, 그리고 용맹함 등의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라이나 카미카제 특공대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칼의 문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남성들에게는 구미의 남성들에게는 없는 남자다움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 때 카미카제 특공대에 스스로 지원하는 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것은 일본 병사 쪽이며,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영국이나 미국의 병사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연약한 존재라 쉽게 항복했다고 반론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일본의 문화는 흔히 모성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전의 군인이나 에도 시대의 무사들 사이에서는 죽음은 기러기의 깃털보다도 가벼운 존재다라고 여겨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용감함이라는 것은 일본의 문화가 모성적이지 않고 구성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진훈에는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받지 않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시 중의 일본의 병사는 포로가 되는 것보다도 자결의 길을 선택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전투 중에 의식을 잃어버려 본의 아니게 포로가 된 일본 병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이라면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모국에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와 칼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서양이 죄의 문화라면 일본은 수치의 문화라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일본군의 포로가 된 미국 군인은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을 조국의 가족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청원하여 일본인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병사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한 점에서 볼 때 일본 병과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었으므로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서 포로가 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인들은 죽음이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피는 매화꽃보다도 곧 떨어져 버리는 벚꽃을 사랑하는 독특한 미학이 있습니다. 꽃이 되어서 떨어진 특공대원이나 할복한 무사들은 그러한 죽음의 미학에 혹시 도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꽃은 벚꽃나무, 사람은 무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욕동과 다나토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욕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욕동이란 말은 욕망과 충동의 합성어입니다. 욕동과 본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욕동과 본능의 차이는 동물적 본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동물 특유의 습성을 말하는데, 병아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리로 땅을 쪼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능적 행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욕, 성욕 등 본능적인 충동이 있긴 하지만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동물처럼 본능적 행동이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본능이나 욕동은 비슷해 보여도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성의 욕동을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방출되면 그간 쌓여있던 성적 긴장감이 풀리면서 동시에 기분 좋은 만족감이 동반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성의 욕동은 항상 의식 세계로 분출하려고 하는데 반해 의식 세계는 주위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이것이 분출되지 못하게 저항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이것이 노이로제의 원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방출되지 못한 욕동은 욕구 불만과 긴장 상태를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방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즉 성적인 형태로의 표출이 봉쇄되면 간접적인 형태로 표출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창조 활동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이로제의 원인은 무의식적인 것에 성적 욕동의 흥분을 더해서 설명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이 문화나 예술,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성의 욕동을 문화 창조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나토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나토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 신화, 죽음을 의인한 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둘째로 심리학 프로이트의 용어로 공격, 자기 파괴로 향하는 죽음의 본능을 가리키고, 그 반이어는 에로스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이라는 것은,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은 성격의 기본적 요소인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을 이야기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본능 이론은 크게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삶의 본능 즉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즉 다나토스에 대한 종합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본능인데요. 삶의 본능을 리비도 또는 에로스라 부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기하는 모든 삶의 본능적 에너지로서 성장 지향적이고 그리고 발달 지향적이며, 또 삶의 본능에서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성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고, 이 중에서도 성적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죽음의 본능인데요.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삶에 대한 무력한 상태로서 다나토스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파괴 등의 충동의 욕구를 말합니다. 끝으로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다나토스에 대한 종합적 이론인데요. 프로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욕동을 다나토스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왜 이 다나토스의 미학이 있을까요? 이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간다. 죽는다는 것은 어머니인 대지의 품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공대원이 죽기 직전에 외친 말은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용감한 무사도 죽기 직전에 외친 말이 어머니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무라이는 그 심층 심리에 있어서 자궁 회귀 본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용감해 보이는 일본인의 죽음의 미학도 사실은 지극히 유아적인 욕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참고로 자궁 회귀 본능에 대해서는 고 마강수 교수의 인간의 미의식과 자궁 회귀 본능이라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읽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